혈관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습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단 60초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혈액은 무려 10만 킬로미터를 여행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혈관이 70%나 막혀도 우리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80%가 막혀도 그저 조금 숨이 차는 정도로만 느낍니다. 그리고 90%가 막혔을 때 그때서야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만 명입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164명. 매일매일 대형 여객기 한 대에 탄 승객 전원이 사라지는 숫자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3분의 1은 첫 증상이 나타나고 단 1시간 안에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작별 인사를 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쓰러집니다. 이게 혈관 질환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방법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손상된 혈관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제가 20년간 심장내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목격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80%나 막혔던 혈관이 1년 만에 50%로 개선된 분, 당뇨와 고혈압으로 혈관이 망가졌던 분이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 심장에 스텐트를 3개나 넣었던 분이 2년 후 마라톤을 완주한 이야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 3가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복잡한 이론도 비싼 영양제도 극단적인 식단도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네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관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은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는 가벼움, 오후가 되어도 피곤하지 않은 활력, 밤에 편안하게 잠드는 행복감. 이 모든 변화가 단지 3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제가 20년간 환자들과 함께 증명해온 의학적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메모 준비하셨나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3가지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침묵의 살인자. 여러분, 고무 호스를 떠올려 보세요. 새 호스는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물도 시원하게 잘 나오죠. 하지만 10년 된 호스는 어떤가요? 딱딱하고 구부리면 꺾이고 심하면 갈라집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혈관은 교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의대생 시절 해부학 시간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대 교통사고 사망자의 혈관은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깨끗했어요. 마치 새 파이프 같았습니다. 반면 60대 심장마비 환자의 혈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녹슨 하수도강 같았어요. 노란 기름덩어리가 덕지덕지, 혈관 벽은 돌처럼 딱딱했고 혈액이 지나갈 구멍은 바늘구멍만 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무서운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 첫 번째 범인은 당입니다. 저는 당 안 먹는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드신 음식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아침에 드신 흰쌀밥 한 공기. 여기에 각설탕 20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점심에 드신 자장면 한 그릇. 각설탕 30개. 오후에 마신 카페라떼 한 잔. 각설탕 8개. 저녁에 김치찌개와 밥. 각설탕 25개. 하루 동안 각설탕 80개를 드신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게 한국인의 평균입니다. 이 당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꿀을 탄 물을 상상해보세요. 이 끈적한 혈액이 혈관 속을 흐르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만듭니다. 특히 혈관이 꺾이는 부분, 갈라지는 부분에 더 심한 손상을 입히죠. 더 무서운 건 당화 반응입니다. 과도한 당이 혈관벽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AGES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죠. 이 물질이 혈관을 녹슨 철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두 번째 범인은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난 곳이 빨갛게 붓는 걸 떠올리시죠? 혈관 염증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염증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관이 붓는 거예요. 부은 혈관은 압력이 높아지고 이게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5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예요. 김치 한 접시에 1,000mg, 된장찌개 한 그릇에 2,000mg, 라면 한 그릇에 1,800mg.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건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나트륨이에요. 혈관은 김치의 유산균과 나트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범인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피자. 이런 포화지방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이게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플라크라는 지방 덩어리를 만들어요. 처음엔 부드러운 플라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석회화되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 플라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고 뇌경색입니다.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은 더 치명적이에요. 마가린, 쇼트닝, 도넛, 과자. 이런 음식의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이 2%만 늘어도 심장병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강식품.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오렌지 주스. 100% 천연이라고 쓰여 있죠. 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콜라와 맞먹는 21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만 남은 거예요. 차라리 오렌지를 통째로 드세요. 저염 제품이라고 안심하고 드시는 가공식품들. 저염 간장, 저염 김치, 저염 햄. 저염이라고 해서 나트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일반 제품의 70%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맛을 보충하려고 설탕이나 조미료를 더 넣는 경우가 많죠. 통곡물 빵이라며 건강식으로 드시는 분들. 성분표를 보셨나요? 첫 번째가 밀가루면 가짜입니다. 통밀이 조금 들어간 흰빵이에요. 진짜 통곡물빵은 첫 번째 성분이 통밀가루여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하니까 많이 써도 되겠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기름은 기름입니다. 한 스푼에 120칼로리. 하루 3스푼 이상은 오히려 비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열하면 유해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튀김용으로는 쓰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혈관에는 내피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혈관 안쪽을 매끈하게 코팅하는 세포예요. 이 세포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젊을 때는 이 시스템이 활발해요. 혈관이 손상되면 즉시 복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바로 진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되면서 이 시스템이 고장나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산화질소 생산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60대는 3분의 1, 70대는 4분의 1. 그럼 이제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최신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이 산화질소 생산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손상된 내피세포를 재생시키고 막힌 혈관을 뚫고
딱딱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은 바로 이 복구 시스템을 다시 살려내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환자의 기적. 작년 늦가을 새벽 4시였습니다. 병원 당직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던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68세 남자 환자분이 의식 없는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가족분이 선생님 환자라고 하시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정수 씨였어요. 2달 전 건강검진 때만 해도 선생님, 저 요즘 아침마다 조깅도 하고 건강해요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응급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이 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모니터가 삑삑거리고 옆에서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어요. 손자랑 공원에서 축구도 하시고 저녁에는 가족들이랑 삼겹살도 구워 먹고 평소처럼 맥주 2잔 정도 하시고 주무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왼쪽 뇌혈관이 터진 겁니다. 출혈량이 상당했어요. 즉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6시간의 대수술. 가족들은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도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깨어나시기만 한다면 제발.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눈을 뜨신 건 일주일 후였어요. 그런데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말도 어눌했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나 왜 이래요? 그 말을 하시는 데만도 5분이 걸렸습니다. 평소 그렇게 활발하고 건강하시던 분이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4시간씩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 씨는 이를 악물고 견디셨어요. 42살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10살 손자는 할아버지 언제 나와요라고 묻다가 이제는 묻지도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씨가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어요. 처음엔 1걸음, 2걸음. 병동 복도를 한 바퀴 도시는데 30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그날 병동 전체가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6개월 후 이 씨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손자 얼굴을 보며 웃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한 질문. 퇴원하시던 날 이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담배도 10년 전에 끊었고 매일 운동도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씨의 의무 기록을 다시 펼쳐봤어요. 혈압약은 꾸준히 드셨고 담배도 끊으셨고 운동도 하셨고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환자셨거든요. 그런데 식습관 일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침은 빵 2조각에 버터, 딸기잼, 커피 한 잔. 점심은 회사 근처 백반집, 된장찌개, 제육볶음, 밥 한 공기 반. 저녁은 소주 2병에 삼겹살, 된장찌개, 밥 한 공기. 야식은 라면이나 치킨. 선생님, 저는 특별히 나쁜 것도 안 먹었는데. 이 씨의 말씀이 맞았어요.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평범한 식단이었죠.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매일 나트륨 5000mg 이상, 포화지방 30g 이상, 당분 100g 이상. 이런 식단이 30년간 계속됐던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씨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제가 더 일찍, 더 강하게 식습관 개선을 권했어야 했는데 혈압약만 처방하고 운동하세요, 싱겁게 드세요. 이런 원론적인 말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알려드려야겠다고. 단순히 건강하게 드세요가 아니라 아침엔 이걸 드세요, 점심엔 이렇게 드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말이죠. 완전히 달라진 삶. 이 씨는 퇴원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식습관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라고 하셨지만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있었죠. 아침은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은 염도 조절해서 사과 반 개, 점심은 연어 샐러드나 닭가슴살 정식, 저녁은 두부 요리, 해조류, 채소 위주. 술은 완전히 끊으셨어요. 간식은 호두새 알, 블루베리 한 줌.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2주일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한 달 후 검사 결과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달 후 나쁜 콜레스테롤이 30% 감소했어요. 3개월 후 혈관 탄성도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선생님, 저 어제 손자랑 자전거 탔어요.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이 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70이 다 되신 나이에 자전거를 타시다니. 혈관 나이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 나이보다 15년은 젊게 나왔어요. 68세의 혈관이 50대 초반 수준이었던 거죠. 이제는 매일이 기적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하고 손자 얼굴 보는 게 행복하고. 이 씨는 이제 건강 전도사가 되셨어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시고 식습관 개선법을 알려드린대요. 나처럼 되지 말라고, 미리미리 관리하라고. 지난주 외래에서 이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뇌출혈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선물이라뇨? 그 일이 없었다면 전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일을 당했겠죠. 심장마비나 대동맥 파열 같은. 그때는 정말 기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바꿀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씨 보호자인 아들도 변했습니다. 아버지 일을 겪고 나니까 저도 무서워지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42살의 아들은 지금 온 가족 식단을 바꿨대요. 아내와 함께 메주장을 보러 가고 건강한 요리법을 배우고 10살 아들에게도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처럼 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씨처럼 되지 마세요. 뇌출혈, 심근경색, 대동맥 파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금이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적의 첫 번째 습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3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정수 씨의 혈관을 15년 젊게 만든 바로 그 방법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식재료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침 황금 30분. 첫 번째 비밀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하루 종일의 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하시나요? 대부분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커피부터 마시죠? 그러지 마세요. 딱 30분만 투자하면 혈관이 스스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발목 운동을 20번 하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굽혔다 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밤새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아침 혈압이 5에서 10은 떨어집니다. 일어나서는 즉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찬물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니에요.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밤새 8시간 동안 수분 공급이 중단되면서 혈액이 진득진득해졌거든요. 마치 오래 세워둔 케첩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물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세요. 새콤해서 속이 쓰릴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레몬은 산성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레몬의 구연산이 혈관벽에 붙은 칼슘 침착물을 녹여내요. 석회 제거제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비타민C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10분 후,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흰쌀밥을 먹지 마세요. 현미밥이나 귀리죽으로 바꾸세요. 현미밥은 딱딱하고 맛없어요? 잠깐,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현미를 전날 밤 찬물에 담가두세요. 아침에 그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밥을 지으면서 올리브유 한 스푼, 천일염 조금 넣으세요. 놀랍게도 찰지고 고소한 현미밥이 됩니다. 현미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있어요. 이게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30%나 낮춰줍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스펀지처럼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서 배출시켜요. 반찬은 어떻게 할까요? 김치 대신 생채소를 드세요. 아삭한 오이, 파프리카, 샐러리. 아침 생채소의 효소가 혈액 속 독소를 분해합니다. 된장국은 좋지만 염도를 반으로 줄이세요. 된장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대신 다시마와 물을 듬뿍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단백질은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모.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이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녹여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아침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부담스러운데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30번씩. 침 속의 효소가 음식을 미리 분해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점심때까지 간식 생각이 안 나요. 실제 환자의 변화. 제 환자 중 한 분, 김미숙 씨는 55세 주부였습니다. 폐경 후 체중이 10kg이나 늘었고 혈압도 150까지 올라갔어요. 아침은 늘 식빵에 잼 발라 먹고 커피 한 잔으로 때웠대요. 바빠서 아침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하셨죠. 제가 이 황금 30분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오전에 배고프지 않고 점심때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오후에 졸리지 않고 한 달 후 검사에서 혈압이 140으로 떨어졌어요. 2달 후에는 130, 3개월 후에는 체중이 5kg 빠지고 혈압은 125까지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혈압약 끊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실 때 김 씨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혈압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아침 30분이 그분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기적의 두 번째 습관. 오후 3시의 마법. 두 번째 비밀은 오후 3시입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 3시에서 4시.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이때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배도 고프고 짜증도 나고 커피나 과자가 당기죠. 바로 이 시간에 혈관 보호막을 만드는 특별한 간식을 드셔야 합니다. 첫째, 호두새 알. 껍질 깐 호두 말고 반드시 갈색 속껍질이 붙은 호두를 드세요. 이 갈색 껍질에 엘라그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농축되어 있어요. 혈관 염증을 확 낮춰줍니다. 호두의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이게 혈관 내피세포를 복구하는 원료가 됩니다. 하루 세 알이면 한 달 후 혈관 탄성이 20% 개선된다는 하버드 연구가 있어요. 둘째, 다크 초콜릿 20g. 카카오 70% 이상, 설탕이 적게 든 걸로 선택하세요. 카카오의 에피카테킨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산화질소 생산을 늘려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압이 즉시 5에서 10은 떨어져요. 초콜릿이 건강에 좋다니 믿기지 않네요? 스위스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다크 초콜릿을 조금씩 먹은 그룹이 심장병 발생률이 39% 낮았어요. 단, 밀크 초콜릿은 안 됩니다. 설탕과 포화지방 덩어리예요. 셋째, 녹차나 홍차 한 잔. 녹차의 이지시지라는 성분이 혈관 속 플라크가 쌓이는 걸 막아요. 홍차의 테아플라빈은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차를 우릴 때 팁 하나. 물 온도는 80도, 우리는 시간은 3분. 너무 뜨거우면 쓴맛만 나고 너무 오래 우리면 카페인이 과다 추출돼요. 커피는 안 되나요? 커피도 좋아요. 하루 2잔까지는. 단, 블랙커피로 드세요. 프림과 설탕을 넣으면 독이 됩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이 세 가지를 오후에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저녁 폭식을 막아줍니다. 배고파서 과식하는 걸 예방해요. 둘째, 혈당을 안정시켜서 당뇨 위험을 낮춥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진정시켜 혈압을 조절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이 간식 습관만으로도 한 달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20에서 30은 떨어졌어요. 회사원 박철수 씨의 경우 52세 박철수 씨는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오후마다 회의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캔커피 한 개에 초코파이나 과자를 먹었대요. 당연히 뱃살이 나오고 혈당이 110까지 올라갔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죠. 제가 오후 3시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회사 책상 서랍에 호두와 다크 초콜릿을 넣어두고 차를 우려 마시라고요. 처음엔 호두가 씹히는 게 귀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더래요. 오후 회의 때 머리가 맑고 저녁에 과식을 안 하게 되고 밤에 잠이 잘 오고 2달 후 체중이 3kg 빠졌습니다. 혈당은 95로 떨어졌고요. 지금은 주변 동료들에게도 권하신대요. 다들 오후만 되면 졸리다고 커피 찾는데 박 부장님만 생생하시다고. 5번째 이야기 기적의 3번째 습관. 저녁 8시에 약속. 3번째 비밀은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이게 혈관 건강의 열쇠입니다. 먼저 시간이 중요해요.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세요. 늦어도 7시 반까지는 마치세요. 왜일까요?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데 위장에 음식이 있으면 이 작업이 중단돼요. 최소 3시간은 소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 메뉴에 황금 비율이 있어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 채소는 색깔이 진할수록 좋아요. 가지의 나스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이런 색소 물질들이 모두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청소부들이죠. 단백질은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생선으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최고예요.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비린내 때문에 못 먹겠어요? 레몬즙과 생강, 마늘로 밑간하세요. 5분간 구우면서 로즈마리 올려보세요. 비린내는 사라지고 고급 레스토랑 요리가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면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 지방을 제거하고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세요.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쓰세요. 강황, 후추, 파프리카. 이런 향신료들도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통곡물은 퀴노아, 현미, 통밀 파스타 중 선택. 양은 밥 공기 반 정도면 충분해요.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배고픈데 어떻게 참아요?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루이보스티나 캐모마일 차도 좋아요. 배고픔이 아니라 목마름일 때가 많거든요. 정 힘들면 오이나 샐러리 정도는 괜찮아요. 수분이 90%니까. 이 공복 시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토파지라고 들어보셨나요? 2016년 노벨상 받은 이론이에요.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복 12시간이 지나면 이 시스템이 가동돼요. 손상된 혈관 세포를 분해하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합니다. 매일 밤 12시간 공복. 이것만 지켜도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집니다. 주부 최영애 씨의 변신. 62세 최영애 씨는 평생 요리를 해오신 주부였습니다. 가족들 저녁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밤 9시쯤 되면 출출해서 남은 반찬으로 야식을 드셨대요. 그게 30년 넘는 습관이었죠. 당연히 체중이 늘고 혈당이 올라가고 지방간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저녁 8시 이후 공복을 강조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밤만 되면 배고파서 잠이 안 왔다고. 그런데 2주일째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답니다. 배고픔이 사라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오히려 밤에 뭔가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대요. 3개월 후 검사 결과 체중이 7kg 빠졌습니다.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방간도 거의 사라졌어요. 선생님, 제가 30년 동안 잘못 살았네요. 진작 이렇게 할 걸. 최 씨는 지금 주변 친구들에게도 전도사가 되셨어요. 밤 8시 이후 공복 정말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편하다고 말씀하신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6번째 이야기 실천의 기술.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보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아침 황금 30분. 기상 직후에 혈관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침대에서 발목 운동 20번. 일어나서 미지근한 레몬물 한 잔. 30분 후 현미밥이나 귀리죽. 이게 전부예요. 처음엔 현미밥이 싫으실 거예요. 그럼 흰쌀밥 7, 현미 3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마다 현미 비율을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한 달이면 현미밥이 오히려 편해집니다. 해시태그 오후 3시 혈관 보호 시간. 호두 3알,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녹차 한 잔. 처음엔 하나씩만 하세요. 오늘은 호두만, 내일은 녹차만. 그러다 익숙해지면 3가지를 함께. 이 작은 습관이 오후 피로를 없애고 저녁 과식을 막아줍니다. 해시태그 저녁 7시 전 혈관 회복 준비. 채소 절반, 생선이나 두부, 통곡물 조금, 8시 이후 공복. 이게 가장 힘드실 거예요. 그럼 첫 주는 9시, 둘째 주는 8시 반. 이렇게 조금씩 당겨보세요. 80대 20의 법칙. 이걸 평생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5번만 지키세요. 주말 하루는 가족과 외식도 하시고 좋아하는 음식도 드세요. 단, 과식은 금물입니다. 제 환자 이정수 씨도 처음엔 이걸 다 어떻게 해요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이제는 이렇게 안 먹으면 오히려 불편해요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뇌는 66일이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인대요. 딱 2달만 참으세요. 첫 주 실천 계획. 월요일 아침 레몬물부터 시작. 화요일 레몬물 더하기 발목 운동. 수요일 오후 호두 3알 추가. 목요일 저녁 채소 늘리기. 금요일 저녁 8시 이후 공복 도전.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절대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습관을 만드는 비결. 첫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시작하세요. 여보,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감시하면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기록하세요. 스마트폰에 메모해도 좋고 달력에 체크해도 좋아요. 오늘 물 마심, 저녁 7시에 먹음.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며칠 하다 보면 빈칸을 만들기 싫어져요. 셋째,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지고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고 오후에 덜 피곤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작년 한 해 제 진료실을 거쳐간 환자가 1,300명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예방 가능한 질환이었어요. 조금만 일찍 식습관을 바꿨다면, 조금만 일찍 관리했다면. 김 부장님의 기적.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어요. 53세 김영수 부장님. 회사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협착 70% 진단받고 오셨어요. 선생님, 저 수술해야 하나요? 울먹이셨죠. 5살, 8살 두 딸이 있는 가장이었거든요. 수술 전에 3개월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정말 독하게 실천하셨어요. 회사에 도시락 싸가고, 회식 때도 물만 마시고, 주말에도 새벽 운동하고.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동맥 협착이 40%로 줄었어요. 수술이 필요 없어진 거죠. 검사 결과 보고 김 부장님이 진료실에서 펑펑 우셨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딸들이 아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1년이 지난 지금
김 부장님은 마라톤 동호회에서 10km를 뛰고 계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얻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방법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실천하신 건 김 부장님 본인이었죠. 이미 시작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세요. 한 달째 실천 중 혈압약 줄였습니다. 2달 만에 몸무게 5kg 감량, 콜레스테롤 정상. 68세 남편이 30대처럼 활력이 넘쳐요. 이게 거짓말 같으세요? 아니에요. 혈관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정확히 보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 보지 마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계신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는 배우자, 일에 지쳐있는 자녀들.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작년에 한 구독자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어머니께 영상 보여드렸는데 식습관 바꾸시고 혈관 스텐트 수술 안 하셔도 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메일 한 통이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는 한정적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는 수만 명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해시태그에 시태그 2가지 길.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어제처럼 사는 길. 그럼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거나 더 나빠진 혈관을 갖게 되겠죠.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는 길. 한 달 후 몸이 가벼워지고 3개월 후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1년 후에는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이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가족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당신의 혈관이, 당신의 심장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혈압 낮추는 호흡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